홍소연 아나운서. 네.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건강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 드리다 보니까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 않으세요? 맞아요. 가끔 그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시간 날 때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쉬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대부분 목이 아프거나 뭐 그 허리 아프신 분들 그냥 스트레칭해서 괜히 담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척추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는 별 고민을 안 하는 게 고민 있으면 건강 아이콘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제 허리, 목을 걱정해 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가 아마 척추인가 봐요. 아유, 눈치 백단. 눈치가 빨라요. 네, 자, 평소 목과 허리 통증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창 열려 있죠? 네. 전문의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772-0289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02-377-0289번만 누르시면 자, 척추, 허리, 목에 대해서 모든 상담을 다 받아드리니까요. 네. 얼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상담도 열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샵 3772번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이제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른세상병원의 강준희 원장님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원장님 오늘 척추 질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예. 번쯤은 아플 허리나 목 통증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대부분 왜 아픈 줄 몰라요. 시청자분들이 네. 목과 허리 통증의 원인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과 허리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은 목, 허리 그 척추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그쪽에서 비롯되는 염자나 이런 것으로 인한 통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이제 오래가는 통증의 경우에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건강 아이콘 진행하면서 허리 디스크 또는 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그래요. 맞아요. 알아봤던 것 같은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척추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척추, 뭐 우리 몸을 떠받친 기둥이다. 대충 이렇게만 그렇죠.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척추가 뭔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좀 부탁드려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 척추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그리고 5개의 요추 그리고 미골, 천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서부터 다리 쪽까지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사지를 지탱하고 이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척추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척수에서 사지로 그리고 몸통으로 갖가지 신경근들이 뻗어나가면서 사지와 몸통에 있는 이런 운동과 감각 신경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척추가 네. 이상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몸에 올 텐데요. 맞습니다. 네, 척추 아파가지고 척추 아프다니까 좀 이상하네. 허리나 목 아픈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소중하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네. 자, 척추의 이상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얘기를 지금 네, 하셨어요. 근데 가장 많은 원인이 뭘까 하면은 하나를 좀 꼽는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보통은 허리가 보통 아프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통은 뭐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이런 거를 제외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비만이 있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흡연 아니면은 이렇게 운전 중에 있는 진동 아니면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목이나 허리에 척추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또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통증은 저처럼 그냥 뭐 쉬면 나아지겠지.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시는 대부분 분들. 그래요. 그렇죠. 예. 병원 가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의사 선생님 네. 말씀 안 듣고 다 옆집 아줌마, 그래요. 뒷집 아저씨 얘기하면은 괜찮아 쉬면 돼. 맞아요. 이러면은 쉬고 또. 아이고. 자신의 판단 그리고 쉬면 나아질 거야 뭐 이런 네. 믿음. 그래서 맞습니다. 허리 통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더욱더 심화가 될 것 같은데 허리 통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쉽게 우리가 1, 2주 안에 아니면 한 달, 2달 안에 저절로 치유되거나 나을 수 있는 그런 염자나 가벼운 근육이나 인대 통증을 제외하고는요. 이 척추 안에 있는 추간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간판이나 주변에 있는 척추체의 변성에 의한 통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정상 추간판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팽윤된 추간판, 아래쪽에 추간판이 변성돼서 납작해진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탈출해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추간판의 모습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추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혹 이쪽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렇군요. 짚어주시면서 원장님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네.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퇴행성 척추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간판 변성이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위아래 뼈들이 자라나는 모습도 생길 수 있고 엑스레이에서 이런 변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MRI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정상 추간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안에 색깔은 밝은 색깔로 이거 색깔이 밝다는 것은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점차 낡아가면서 아래쪽처럼 색깔이 어두워지고 수분이 빠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로 튀어나오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 이런 조직들을 누르는 그런 식으로 변성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들으니까 네. 쏙쏙 또 들어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검은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디스크고. 네. 근데 우리 또 앞집 옆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네. 얘기를 좀 제가 했었지만 자, 허리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허리 아프면 디스크. 디스크. 그렇죠. 자, 4천만, 5천만의 병입니다. 디스크입니다. 자, 허리 아프면 다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맞아요. 말이죠. 그렇죠. 자, 원장님. 자, 대부분 아프다 그러면 다 디스크라 그래요. 예, 저 디스크인 것 같아요 하고 병원에 오시죠. 환자분들이.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자, 그 외에 다른 질환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지만 그냥 허리가 아파서 그냥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디스크의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급성으로 염자로 인한 근육이나 인대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래가거나 심하거나 단지 허리나 목만 아픈 게 아니라 팔이나 다리 쪽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디스크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네. 네. 그래요. 앞으로는 단순히 허리 통증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디스크라고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럼요. 네, 조금 정리를 잘 해서 저희 건강 아이콘을 좀 꾸준히 보셨다면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왜 디스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중요하냐고 하면 진단이 다르면 치료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다르다 보면은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건강 아이콘 36.5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비수술 치료에도 관심이 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은요, 척추 질환에서 좀 총망라해 본다는 의미로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아, 네. 예. 그래서 척추 질환의 치료 단계에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래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누워서 쉬거나 운동을 하시던 분은 운동을 쉬시거나 아니면 많이 아프시면은 누워서 쉬면서 안정을 취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주사 치료나 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통해서 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수술까지도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척추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환자분들도 수술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수술의 결과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되도록이면은 우리 의사들도 수술을 이렇게 크지 않게 작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최소 침습 치료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최소 침습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렇죠. 조금만 어떻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인제부터가 중요해요. 네네. 척추는 목부터
또 가슴 부분, 흉추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허리, 요추가 있는데 네. 자, 위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네. 네. 목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자, 목 디스크. 자,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목 디스크 과연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대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목 디스크는 이제 목이 우리 머리의 하중을 목에서 받다 보니까 그 디스크가 점점 하중을 받아서 변성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에 여기서 보면은 정상 디스크인 경우에는 뒤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조직들을 네. 누르지 않으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이 디스크 먼저 설명해 보자면은 이 네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팔이 저리거나 아픈 아니면 어깨나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또 그 외에 또 협착증도 예. 있고 그러네요. 예. 위쪽에 보시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그림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협착증이라는 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협착이라는 건 좁아졌다는 뜻이고 길 자체가 좁아지면서 그냥 단순히 신경근이 눌리는 거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이 협착증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팔 다리가 저리는 증상 외에도 다른 특이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병을 의심을 하고 치료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죠. 네. 네. 자, 그렇군요. 협착증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협착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고요. 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추 디스크 협착증 또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구별하는 거는 요추부에서 우리가 흔히 증상을 많이 구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디스크와 협착증은 증상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디스크란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그러죠. 고개 튀어나오면서 눌렀을 때 그걸 디스크라고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그러고, 협착증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인대 등이 두꺼워지면서 전반적인 길 자체를 좁게 만들었을 때 그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러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히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목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저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크나 협착이 튀어나온 위치에 따라서 어깨 이 부분이나 팔의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리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협착증의 경우에는요, 네.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팔, 다리가 저리는 증상만 나타나거나 아픈 증상만 나타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나가는 길에서 신경근뿐만 아니라 척수 자체가 눌렸을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 다리가 물론 저릴 수도 있지만 손을 움직임이 어눌해져서 젓가락질이나 아니면은 뭐 글씨 쓰기, 단추잠그기 이런 게 어려워지다거나 아니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다리가 뻣뻣하거나 구름이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경추 협착증으로 네. 인한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 네. 차이점 네. 정리를 좀 해줘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 그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추간공 탈출증.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이제 누르게 되면 그것들이 다 통틀어서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죠. 정리 잘 돼요? 네. 조금 자, 잘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목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신경이 눌리니까 또 뭐 손이나 이런 쪽이 저릴 수도 있고 어디 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걷기도 힘들고 좀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죠. 구름 위를 또 걷는다. 맞아요. 야, 손오공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시청률 좀 올라가겠는데요? 네. 자, 원장님이 이제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 그 미묘한 네.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치료? 사례. 그렇죠. 사례. 자, 목 디스크, 경추 디스크 치료 사례가 있다면 원장님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예. 네. 그래서 먼저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한 약 2개월 전부터 팔이 저리면서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셨고 제 진찰 결과 목에 디스크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MRI를 찍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6, 7번에서 디스크가 있네요. 그래서 네. 이 척수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 팔 저린 증상은 하고 나서 거의 바로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통증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나아지셔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게 통증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원장님이 워낙 수술을 잘하시니까 이제 저런 어떤 좋은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네. 저 척추, 특히 이제 목 쪽에 있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다양한 증상들을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손도 차고, 목도 아프고, 예. 어디는 또 뭐 또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데, 예. 그런 증상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건지, 수술 한 번으로 예. 해결이 되는 건지, 예. 뭐 사례가 있으면 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주로 증상이 어깨나 팔 쪽에 저린 증상이 주 증상이신 경우에는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바로 빨리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수 쪽으로 누리게 되는 경우는 저린 증상이 시간에 거쳐서 차차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그러면- 사례 준비하신 거 네네. 있으면은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 좀 신뢰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다음에 준비해드린 사례는 우리가 방금 전에 경추 척수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네. 손 쓰기가 어눌하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하고 다리가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의 사례인데요. 48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저린 것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힘이 좀 빠지고 그러면서 걷는 게 이상하고 이런 식의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 보시면 3번, 4번 경추 3번, 4번에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척수가 있고 이 척수의 색깔까지 변해 있습니다. 원래 척수는 이렇게 MRI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성돼서 이거는 척수가 어느 정도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나중에 더 마비나 이런 게 진행된 다음에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팔이나 다리가만 저린 그런 간단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네. 뭐 아픈 것을 좀 그냥 진통제를 먹고 다른 이제 비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해도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척수에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척수는 문제가 더 크게 생기고 그거는 늦게 치료를 할수록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받거나 어쨌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사례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네. 이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호전된 사례긴 하지만 네. 일단은 수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비수술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잖아요. 수술을 수술 좀 안 하고 그렇죠. 고칠 수 있으면 참 좋죠. 되도록이면.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자, 네. 그리고 아까도 치료 방법 소개를 해주실 때 요즘 최소 침습 치료라고 해서 수술 네. 가기 전 단계 네.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좀 선호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 디스크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원장님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로 가는 건 아니고요. 뭐 방금 설명드렸듯이 뭐 빠른 마비가 진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수술 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자 37세 환자분이시고요. 제일 처음에 보셨던 사례처럼 팔이 굉장히 저린 증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목 부분에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꼭 수술로 열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전에도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주사 치료는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디스크는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척수는 이 디스크의 뒤쪽에 있고 주사는 요 뒤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추간공이랑 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면은 문제가 있는 곳은 앞쪽인데 뒤에서 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간공 쪽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는 훨씬 좋지만 다만 그쪽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거나 아니면 약이 뭔가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척수 쪽에 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피적 경막의 신경 감화 성형외래 수술이라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들어가지가 않고 뒤에서 우리가 조그만 한 1, 2mm 정도 굵게 되는 관을 넣어가지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직접 약을 뿌려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오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술을 하지 않고 단지 간단한 시술로 네.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
아, 대한민국이 의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목 디스크를 알아봤는데요. 홍선혜 아나운서, 요즘에 허리에